전 세계 코인 투자자들 중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나의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이라는 공식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을 뒤엎고 시바이누를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는 분명 그렇게 보였던 시기도 있었죠. 도지코인 언급, 밈 문화, 트윗 한 줄에 시장이 움직였던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절의 머스크와 지금의 머스크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의 머스크는 시장의 반응을 실험하던 단계였다면 지금의 머스크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미래 인프라에 무엇을 얹을지 선별하는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일론 머스크를 보면 그 공식이 그대로 적용될까요? 트위터를 인수해 X라는 플랫폼으로 바꾸고 X페이먼트라는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지코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머스크가 코인에 질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죠. 하지만 조금만 깊게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머스크는 코인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라 밈으로 소비되는 단계는 지나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금 머스크가 집중하는 키워드는 분명합니다. AI, 결제,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통제받지 않는 인프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코인판을 떠난 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AI 산업과 결합할 수 있는 도구를 찾고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AI, 결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이 되고 결제가 되고 중앙의 통제를 덜 받는 구조.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기존 은행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고 비트코인처럼 가치 저장에만 초점이 맞춰진 무겁고 느린 구조 역시 실사용 측면에선 한계가 분명합니다. 여기서 시장이 다시 시바이누를 바라보기 시작한 이유가 나옵니다. 시바이누는 겉으로 보면 여전히 밈코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용히 방향을 바꿔온 자산입니다. 결제, 네트워크, 프라이버시, 그리고 AI 활용까지 조금씩 포지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바이누의 특징은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홍보한다기보다 만들어가면서 실험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지루하지만 그 사이에 구조는 계속 손질이 되고 있던 거죠. 최근 시바이누 진영에서 논의되고 있는 오프라인 결제 구조나 네트워크 확장 방향을 보면 가벼움 자체를 하나의 무기로 가져가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빠르고 비용이 적고 접근성이 높은 구조. 이런 구조는 스타링크처럼 글로벌 네트워크와 결합했을 때 실제 사용 사례가 만들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머스크가 시바이누를 선택했다라는 자극적인 결론이 아니라 머스크 같은 인물들이 어떤 조건의 기술과 자산을 미래 인프라의 후보로 보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관련 보도를 보면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자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흔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의 AI 기술 딥시크입니다. 딥시크는 출시 당시 글로벌 AI 시장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보여줬고 기술 하나로 엔비디아 주가까지 흔들 만큼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AI만 하는 집단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자본을 운용하는 방식까지 같이 실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딥시크 관련 자본이 코인 시장에서도 AI 기반 접근을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거 기사들을 보면 딥시크 계열의 자금이 시바이누에 접근했던 시점이 공교롭게도 가격 바닥권과 겹쳐 있었고 그 이후에 의미 있는 수익을 가져갔다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이걸 보고 우연이다 라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자금의 세계에서는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시바이누가 얼마 올랐다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논리로 접근했냐입니다. 이런 거대 자금들은 감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AI와 데이터 그리고 미리 설계된 로직으로 확률이 유리한 구간에만 기계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장을 두고도 개인들은 점점 지치고 기관과 큰 자금은 조용히 결과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장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맞히는 투자를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실수가 많아지는 구조에 들어갑니다. 올라갈지 내릴지를 계속 고민하고 차트를 보며 감정이 흔들리고 결국 판단 실수로 이어지죠. 반면 큰 자금들은 AI와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도 이제 방향을 맞히는 데서 벗어나 어떻게 시장에 오래 남아있을 것인가, 어떻게 감정을 구조적으로 배제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답은 하나죠. 지금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삶, 조금 덜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시장은 우리에게 절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이슈 하나에 시장이 무너지고 규제 뉴스 하나에 코인들은 30%, 40%씩 빠졌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혼란과 불안의 시간으로 기억하겠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지. 사람들의 손으로 하던 일들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시스템과 인공지능으로 넘어간 시점. 그리고 이 변화는 투자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방식이 있죠. 차트 보고 감으로 눌림목 잡고 알람을 맞춰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을 확인하고 이걸 내 손으로 직접 해야 투자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이 방식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장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흔들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시장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개인이 계속 직접 싸우는 건 처음부터 불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내가 더 잘 맞힐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 대신 일해줄 구조가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감정 없이 지치지 않고 정해진 규칙대로만 계속 움직이는 구조. 이게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결국 사람의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DCA 구조입니다. 원래는 현물 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쓰던 방식이죠. 조금씩 나눠서 사고 평단을 낮추고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정리하는 구조. 이 원리를 단기 매매 구조로 가져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총 자본이 얼마든 상관없이 첫 진입은 아주 작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20, 3만 원 정도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바로 수익을 확정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반대로 움직여도 한 번에 크게 물타지 않습니다. 11회로 나눠서 구간마다 아주 조금씩만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가격이 조금만 되돌아와도 평단 아래에서 바로 정리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핵심은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등락 자체를 수익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3%. 하루 3% 수익 작아 보이죠? 500만 원으로 시작하면 고작 15만 원입니다.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 구조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일만 반복하면 650만 원, 벌써 35%입니다. 24일째에는 원금이 거의 2배. 30일이면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산입니다. 우리는 이걸 작다고 느끼겠지만 큰 자금을 굴리는 곳들, 유명 펀드 회사들, 대형 투자사들, 그리고 막대한 돈을 운영하는 고래들은 이 작은 숫자를 반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만 원으로 이 정도라면 이 구조를 100억, 500억 돌리는 쪽은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물론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매일 3%가 나오나?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은 언제든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흔들립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정해진 규칙대로 24시간 움직이는 프로그램과 AI가 필요한 겁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제 돈을 직접 넣고 한 달 동안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15,000달러로 시작해서 한 달 뒤 28,000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 구조는 운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횡보를 하든 같은 기준으로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준과 로직부터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날은 있어도 감정적으로 손절로 마무리된 날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제 휴대폰 속에서 이 구조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매를 잘하는 사람을 위한 구조가 아닙니다. 차트를 오래 보고 타점을 정확히 맞추고 뉴스를 빨리 해석해야 되는 방식이면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걸 못하는 분들을 전제로 만든 구조입니다. 이미 이 구조를 먼저 경험한 분들은 지금 시장을 예전처럼 보지 않습니다. 같은 차트를 봐도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은 기준만 정합니다. 실행은 감정이 없는 시스템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차트를 볼 필요도 없고 몇 분 늦었다고 기회를 놓칠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써봤더니 되더라가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한 달 동안 검증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특히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다가 매번 타이밍을 놓쳤던 분들이라면 이 구조가 왜 필요한지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타이밍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타이밍에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좋은 걸 왜 알려주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구조는 한 사람이 혼자 쓰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그만큼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한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돈을 맡기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방식도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건 무엇을 사라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와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투자에서 싸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보고 맞지 않으시면 바로 그만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예 해보지도 않고 지나간 선택은 나중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저도 제 돈을 넣고 같은 기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판단해 보시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그대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아무한테나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신청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링크로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 구조가 필요하신 분들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PDF 파일 하나만 던져주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해주신 분들의 투자 성향과 시드 상황에 맞게 한 분 한 분 세팅 방향을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해주신 분들부터 순서대로 안내드릴 수밖에 없고 신청이 많아질 경우 일정 인원까지만 우선 안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폼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핸드폰 직통 번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만 한시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여기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내용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 딱 두 글자면 충분합니다. 제가 업자인지 아닌지 실제로 구조를 쓰는 사람인지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가능한 빠르게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신청을 남기신 분들과 나중에 다시 찾아오는 분들의 사이에는 결과에서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하루 15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해보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시더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기준이 돼줄 겁니다. 이 영상이 그때 선택하길 잘했다 웃으면서 떠올릴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용히 후회하게 되는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아픈 건 손실이 아니라 기회 앞에 서 있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기억입니다.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제발 이 기회만큼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링크는 영상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